네, 안녕하세요. 자연과학 상식 제3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보시죠. 자, 1번에 보시면, 자, 주어진 그림은 원자 A, B, C의 전자수와 중성자수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옳은 설명, 자, 이건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선은 A는, 자, 우리가 전자수, 중성자수 이렇게 했는데, 전자수하고 같은 어떤 여러분들 그 화학적으로 전자수와 같은 게 뭔가요? 우선은 양성자수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원자 번호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A, B, C가 전자수는 112. 그 다음에 중성자수가, 자, 중성자수는 다 다르죠? 0, 1, 2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우선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요거는 다 원자 번호가 1번이니까 A하고 B는 수소입니다. 수소. 그죠? 수소인데 자, 이렇게 수소 원자 번호 이렇게 밑에 쓰죠. 근데 우리가 요 원자 번호하고 중성자 이 둘을 더한 것, 요것을 우리가 질량수라고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질량수. 그래서 질량수는 더한 것을 위에다 쓰죠. 근데 이제 요거는 그대로 쓰고 요거는 이제 질량수 2니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동위 원소라고 하죠. 보기 니은이 맞는 거죠. 기억은 양성자수는 이것의 2배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디귿은 C는 헬륨이다. 어때요?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원자 번호가 2번인 것은 헬륨이죠. 자, 그래서 맞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A와 B는 동위 원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A 요런 거를 그냥 뭐라고? 요런 경수소. 이런 걸 중수소라고 하죠. 이제 중수소도 사실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요게 있고요. 자, 똑같이 양성자수는 1개인데 중성자수가 이제 2개가 되면은 질량수가 3개가 되잖아요. 요것도 이제 중수소가 되는데 요게 이제 그 명칭이 조금 복잡해요. 요거를 2개를 뭐라고 하죠? 듀테륨. 요거를 듀테륨하고 3개짜리를 우리가 트리튬이라고 하죠. 트리튬. 1개짜리를 프로튬. 이건 그냥 프로튬이라고 합니다. 뭐 하나 둘 이거 하나 둘 셋 튬, 륨, 튬. 자, 그래서 요거면 뭐 이제 그 트리 3개니까 그래서 프로튬, 듀테륨, 트리튬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는 요것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시고요. 정답은 5번이 맞죠? 자, 한 장을 넘깁니다. 자, 5번으로 가시죠. 5번. 자, 그림은 힘을 가했을 때 전이차가 발생하는 앞전 소자를 이용한 가속도 센서의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물체 앞전 소자 힘이 가해지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는 겁니다. 자, 기억. 센서는 물체의 관성력을 이용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된 거지. 가속 운동에 의해서 물체 반대 방향의 관성력이 작용을 해서 거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앞전 소자를 이렇게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누르는 힘에 그것에 그 비례하는 만큼의 그 전압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관성력이 이용한 것이다. 옳고요. 센서가. 니은 중력 영향으로 가속도는 측정할 수가 수직 방향 가속 측정할 수 있죠. 가속 운동이 일어나니까. 다음에 디귿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앞전 소자의 전압은 그 힘에 비례하는 전압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감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참이군요. 자, 다음 6번을 같이 봅니다. 자, 6번 그림 가는 전통적인 6종 방법. 자, 그림 보세요. 재래 품종 A, B를 뭐 교배해서 계량 품종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음에 나에 보시면 자, 그러한 어떤 생명과학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6종 방식이다. 자, 보시면 뭐 세균의 플라스미드에다가 이제 어떤 유용한 유전자를 이렇게 삽입을 하죠. 그래서 제조와 플라스미드를 만들어서 이를 식물 세포에 다시 삽입을 해서 이를 컬처링 배양을 시켜서 이제 그 식물을 얻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 뭐라고 하죠? GMO. 그죠? 유전자 변형 생물이라고 하죠. 유전자 변형 생물. 거의 보기 니은에 나있죠. GMO. 뭐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보기를 봅시다. 기억, 간은 연관이 서로
먼 서로 다른, 자, 이렇게 이종 교배가 가능하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나에 해당되는 거죠. 기억에 대한, 그러니까 나에 대한 설명이지, 가에 대한 그 전통 방식의 교배, 계량, 풍정, 생산이 아닙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은 옳고, 그 다음에 디귿, 유전자 재조합 기술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자, 유전자 변형 생물 해서 이제 GMO라고 했죠. 또 경우에 또 뭐 GEO라고도 하죠. 자, GEO. 뭐 genetically, 그 유전적으로 이렇게 engineered organism, 그죠? modified, 그죠? 자, 그러면 6번 같이 살펴봤고요. 자, 좀 넘어갈까요? 자, 이제 거기 보시면 12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자, 보시면 그림 가는 공급한 에너지로 일을 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열기관을 모식도로 나타냈습니다. 자, 나는 그 열기관 A와 B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를 나타냈죠. 자, 각기 공급한 에너지가 똑같을 때 한 일은 A가 B보다 더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이 더 많이 했으니까 효율 등급이 어때요? 숫자가 작은 거죠. 숫자가 작을수록 더 효율이 좋고 등급의 숫자는 작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옳은 설명 찾아봅시다. 자, 기억. A가 한 일은 A가 공급한 에너지가 같다. 우선 그림 가를 보세요. 자, 공급한 에너지 그 굵은 화살표에서 열기관에서 어때요? 한 일을 발생시키고 또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일과 에너지를 더한 것이 같아지는 거죠. 그 더한 것이 공급한 에너지와 같은 거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화살표가 갈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 에너지 효율이 클수록, 그쵸? 손실률이 적은 거죠.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자동차를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이 연비가 크려면 어때요? 연비가 클수록 숫자가 어때요? 1이나 2가 연비가 좋은 거죠. 연비가 클수록 에너지 효율 등급은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니은만 옳습니다. 자, 13번을 보세요. 자, 미래 대체 에너지로서 그 수소, 산소, 배터리를 나타냈는데, 자, 역시 옳은 설명입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 연소 생성물은 물입니다. 맞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마이너스 극에서 이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게 뭐 전기분해를 이제 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수소, 산소 이제 연료 전지인데, 자, 이게 연료를 뭘로 사용하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죠? 그 디귿을 한번 보세요.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를 저장, 운반하기 어려운 단점. 요게 좀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생성물은 당연히 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 플러스 극에는 어떤 분자들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 수소. 자, 이렇게 여기 전해질을 사이에 두고 여기는 산소. 그죠? 그래서 자, 여기 반대로 했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극이죠? 이게 반대로 가니까. 자, 요건 이제 양이온, 요건 이제 음이온이 되니까 각각 이제 반대 특성의 부호를 지니는 전극에 이제 달라붙어 있고,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요것은 산화가 되죠, 산화. 환원이 되는 거죠. 양극에서는 환원, 음극에서는 자, 이 수소이온이 산화가 되면서 우리가 이런 전지가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은 틀렸네요. 그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환원되는 거죠.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3번 보셨고요. 자, 또 한 장을 넘어갑니다. 자, 18번 문제를 보세요. 18번. 자, 그림 가와 나는 어떤 물질의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자, 18번을 보시면. 자, 우선 가는, 여기 이제 보면, NH2, 이거 이제 아미노기라고 합니다. 아미노기. 그 다음에 중심 탄소 원자에, 자, 이렇게 연결고리가, 자, 여기 이제 알킬기가 이제 뭐 이렇게 임의로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이 아시는, 자,
요게 COOH, 요게 이제 카복식이라고 하죠. 요쪽 작용기를 카복식이라고 하죠. 이런 카복식이 작용이 여기는 이제 아미노기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자, 여기에 아미노기가 붙은 것을, 자, 이것을 우리는 아미노산이라고 하죠. 아미노산. 아미노 엑시드. 자, 아미노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여기 인산기가 있고요. 이렇게 씁니다. 자, PO4 마이너스 이렇게 쓸게요. 인산기. 그 다음에 CH2. 뭐, 수소 두 개 그냥 이렇게 쓰고, 여기에 이제 오탄당이 붙습니다. 여기 산소 하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또 염기가, 이렇게 염기고리가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뭐냐면은, 뉴클레오티드라고 해서 이제 요거를 헥산의 기본 그 성분이 되는 거죠. 뉴클레오타이드. 클레오티드. 자, 헥산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거기 한번 살펴보시죠. 자, 기억. 간은 단백질의 프로테인이 기본 단위이다. 이건 맞습니다. 아미노선이 단백질의 기본 단위고요. 다음에 니은, 나의 염기는, 자, 이게 DNA일 때, 자, 이 DNA가 이제 헥산의 요소로서, 자, 거기 보면 A, G, C 유 중 하나이다. 여러분들 이거 명칭 아시죠? A가 뭐야? 아데닌, 구아닌, 그 다음에 C가 시토신, 그 다음에 U가 우라실이죠. 이게 하나가 빠졌군요. 그죠? 티민이 빠졌죠. 티민. 그죠? 그래서 거기 그 염기 배열이 5가지입니다. 5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나의 염기가 어떻게 되죠? 아데닌, 구아닌, 티민, 시토신, 우라실.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잘못됐군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티귿, 기억의 아미노기와 니은의, 가의 아미노기와 나의 염기는, 자, 액성이 같지 않다. 자, 보시면, 자, 이쪽이에요. 요거 인산기하고 요 아미노기. 자, 이 작용기들은 전부 다 어때요? 전부 다 산성입니다. 그죠? 이 아미노산에서 이 아미노기는 요거 이제 요건 당연히 산성이죠. 액성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산성이기 때문에 요것도 잘못됐군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장이 넘어가서, 자, 이제 이 몇 번을 보시냐면 23번을 한번 보실까요? 23번. 자, 표는 자기 디스크에 정보를 기록하고 재생하는 과정과 이용된 물리법칙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자, 보시면 우선은 정보를 기록하는데 거기 이제 빈칸이 5칸이 있는데, 자, 우선은 정보 기록을 보시면 정보가 이제 헤드에 전류가 흘러서 헤드에, 자, 보세요. 기억에 자기장이 발생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플래터의 뭐 광전 효과? 아니죠. 광전 효과는 아니죠. 이게 뭡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요? 산화철이 자화가 돼서 이렇게 그 원리죠. 산화철이 자화가 되는 원리가 이용이 되는 거고, 이때 그래서 정보가 기록이 되는데, 디귿, 사용된 물리 법칙은 앙페르 법칙, 그죠? 요것도 이제 맥스웰 방정식 중 이제 하나죠. 그래서 이제 변형된 앙페르 맥스웰 방정식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물리 법칙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과학 상식이잖아요. 말 그대로. 예, 과학 상식이니까 쭉 여러분들 염두해 주시고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정답은 2번이군요. 그죠? 광전 효과가 잘못됐습니다. 산화철이 자화되는 현상이 니은에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정보 재생 이제 과정을 보시면요. 기록된 정보가 헤드의 자기장이 변화가 돼서 코일에 무엇을 유도한다? 전자기가 유도되죠. 전자기. 그러니까 전류를 유도합니다. 코일에 전류를 유도하는 거죠. 요 법칙이 뭐죠? 이게 바로 보기 미음에 있는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죠. 그러니까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죠. 그러니까 리을에는 유도전류, 그러니까 코일에 유도전류가 생성이 돼서 정보가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과 미음에 들어간 항목이 모두 옳습니다. 정답은 2번. 자, 24번을 보시죠. 자, 그림은 광섬유를 이용해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광통신의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죠. 자, 거기 보시면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데 발신기, 수신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자, 광섬유,
그 파이버 안에 우선 어디서부터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 전기 빛이 어디서부터 들어갈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코어가 있고요. 클래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어가 그 안쪽에, 그 속에 있는 그 광섬유 그 안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코어가 안쪽이고, 여기 이제 안쪽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클래딩이 이제 밖에 있는 거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이 안에서 밖이 이동하는 순서는 결국 무엇의 차이? 굴절률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굴절률이 큰 쪽에서 굴절률이 작은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우선 요 기본 원리를 보시고, 자, 이제 보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24번 보기 기억. 굴절률은 클래딩이 코어보다 크다? 아니죠. 코어가 더 크죠. 큰 쪽이 먼저 이렇게 하는 비추를 받아서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니은. 빛은 광섬유 안에서 전반사하면서 진행한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사 현상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뭐 또 그 각도 측면에 입사각이 또 임계각보다 크다. 뭐 이런 어떤 광학적인 성질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귿에 보면 구리 통신에 비해서 도청이 쉽다? 정반대죠. 이게 더 최신 기술인데 도청이 더 쉬울 리가 없죠. 도청이 어렵죠. 정답은 2번 니은만 옳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는 몇 번인가요? 자, 29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29번을 보시죠. 자, 그림은 세 가지, 자, 카본, 탄소의 동소체 그 세 가지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그 구조를 보시면 우선은 그 가는 뭐죠? 가가 바로 이제 이게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가는 다이아몬드인데 그 기본 구조가 기본 구조가 뭐예요? 기본 구조는 바로 정사면체 구조군요. 이제 다이아몬드고 정사면체 구조. 자, 그러니까는 이 중심 탄소 원소로부터 탄소 원자로부터 이렇게 정사면체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결합각 모르시는 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정사면체 구조에서는 이게 109.5도입니다. 109.5도. 그러니까 이 중심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공유 결합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유 전자쌍들이 정확히 이렇게 4개로 정사면체 구조를 했을 때는 109.5도인데 이제 뭐 여기에 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이제 결합각이 줄어듭니다. 뭐 107도나 뭐 103.5도 뭐 이렇게 104.5도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요거는 정확히 정사면체이기 때문에 109.5도 틀렸습니다. 기억은요. 자, 나의 구조는 뭡니까? 자, 나는 요거 이제 그리고 정사면체 구조라고 했어요. 자, 나는 흑연입니다. 흑연. 자, 나의 구조는 흑연이고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판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다에 보면은 자, 이게 마치 뭐예요? 축구공처럼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뭐 정식 명칭은 퓨러레인이라고 합니다. 퓨러레인. 자, 퓨러레인. 퓨러레인. 요게 맞죠? 퓨러레인이라고요. 이게 만든 이제 사람이 이렇게 퓨러에서 이제 따온 겁니다. 그리고 축구공 모양처럼 생각해서 생겼다고 해서 바퀴볼이라고도 하죠. 이게 축구공인데 이제 거기 보시면은 육각형 모양도 있고 육각형 모양 원도 있고 이제 그 탄소가 5개짜리도 있죠. 그래서 5개짜리가 12개 있고 6개짜리가 이게 20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축구공 모양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퓨러린이 기본적으로 이게 탄소가 이게 60개 있습니다. 60개. 탄소는 60개. 그죠? 요게 이제 60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맞고요. 전기 전도성 있고 다에는 당연히 이거 완전 연소라면 당연히 어때요? 탄소니까 연소시키면 결국은 CO2 이산화탄소 발생되는 건 자명하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자, 제가 30번을 보겠습니다. 그 밑에. 자, 어느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제품과 그 소비 전력을 나타내고 있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거기 그 220V 전압에 퓨즈가 있고, 뭐 선풍기, TV 스탠드. 자, 각각 뭐 그 전력의 크기는 다르죠. 100W, 50W, 그다음에 다리미는 550W. 그죠? 에너지율이 낮군요. 그러니까 효율이 좋지가 않죠. 자, 1번.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게 직렬이 아니라 이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병렬 회로에서는 걸리는 전압은 똑같습니다. 그죠? 이게 에서 일어나는 그 이제 전압의 원리죠. 전압은 똑같이 걸리는 거죠. 이 전압이 다르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은 220V인데 어떤 제품은 뭐 100V 제품이다. 그럼 이게 뭐 안 되잖아요. 다 여러분들 이렇게 병렬로 그 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다음에 다리미에 가장 센 전류가 흐른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그 센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전력량은 VI죠, VI. VI. 이게 여러 공식, 뭐 오메 법칙도 있고 여러 전력량 공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전류 I. 요게 이제 전압이잖아요. 근데 전압은 다 똑같다고 그랬죠. 전압은 똑같고 지금 다리미가 어때요? 전력량이 가장 높으니까 당연히 요건 일정하니까 전류도 그에 비례해서 커지겠죠. 그래서 가장 센 전류가 흐른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4번 스탠드의 저항이 가장 크다. 그죠? 저항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은 그 스탠드가 지금 어때요? 이게 가장 작은 거죠. 스탠드는 얘가 가장 작습니다. 얘는 일정하고요. 그럼 전류가 작은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작다는 거는 또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메 법칙 아시죠? V는 IR입니다. 근데 요 전압이 일정한데 전압이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류가 작으니까 당연히 일정하려면 저항, 요 R이 저항이죠. 저항의 값은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4번 스탠드의 저항 가장 크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5번 선풍기를 쓸 때 다른 제품 못 쓴다. 틀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네, 30번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37번. 자, 37번에 보시면 자, 전기 기구와 그에 따른 기호를 나타낸다고 있다. 틀린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자, 보기 1번 전지, 옳죠? 전구 많이 보셨고요. 전류계는 A, 전압계는 V입니다. 정답 저항 기호가 잘못됐군요. 자, 저항 기호가 어떻게 되나요? 자, 이쪽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저항을 나타내는 기호는 이게 37번이었고 저항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뭐 가변 저항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가변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제 콘덴서라는 게 있죠. 콘덴서. 콘덴서는 이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죠? 콘덴서는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이오드 같은 건 어떻게 나죠? 다이오드는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죠? 한쪽 방향만 흐르게 되는 그런 그 반도체 소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트랜지스터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트랜지스터. 이렇게 해놓고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K자 모양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좀 기본적인 전자 부품에 대한 기호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8번을 같이 보시죠. 38번. 자, 요즘 여러분들 전자제품 그 전문점에 가면 많이 보실 수 있는 날개 없는 선풍기입니다. 자, 그 원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거 원리가 일단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어떤 원리입니까? 거기 보기에 나와 있죠? 바로 베르누이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베르누이의 원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유체, 흐르는 물체가 어때요? 속도가 빠르면은 그 작용하는 압력이 줄어든다. 이제 그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보시면요. 공기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니까 틀렸고요. 기억. 그다음에 니은 둥근 고리가 좁은 이유는 그쵸? 이게 바로 공기의 그 유체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함이죠. 맞고요. 디귿도 맞고. 그래서 이게 빠르게 되는데 한 15배 정도 빨라진다고 해요. 이게 거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 그리고 비슷한 원리로 비행기에 날개가 있다. 그쵸? 그 비행기의 날개 역시 어떻습니까? 베르누이의 원리죠. 그 비행기도 그냥 날개가 공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기의 빠른 이제 속력이 빨라지니까 압력이 낮아져서 이제 그를 이용해서 이제 그 비행기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는 기억 빼고 다 옳은 말이 되겠군요. 자, 4번이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2번을 같이 봅니다. 자, 습기는 뭐 수증기의 수분이다. 자, 일상생활에서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습도를 고려하는데, 자, 그 전자식 제습기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죠.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선 거기 그림에 보면은 뭐 공기가 와서 뭐 콜드 싱크, 히트 싱크. 그러니까 차가운 거하고 이제 따뜻한 곳이 이제 이렇게 그 돼서 결국은 수분이 이제 배출이 되죠. 자, 그것이 바로 그 펠티의 그 원리인데요. 자, 1번. 두 가지 금속의 양단면 연결하고 전류를 흘려 주어서 한쪽이 그 냉각되는 쪽에서 수증기를 응축시켜서 어때요? 제습기니까 습기를 내보내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맞습니다. 펠티의 원리. 3번도 냉온 정수기에 이용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수증기를 응축시켜서 내보낸다고 그랬죠. 네, 5번 냉매를 필요로 한다. 이게 아니죠. 전자식 제습기에 냉매가 들어있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이건 전기로 작동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과 44번이 남아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43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그냥 보시죠. 거기 그 스탠드에 그 매달았는데 천천히 잡아당길 때는 당연히 그 위에 있는 줄이 끊기겠죠. A가. 근데 빨리 잡아당기면 어때요? 빨리 잡아당기면은 그 관성에 의해서 그냥 밑에만 끊어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A, B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44번 보겠습니다. 자, 그 투포환을 던졌을 때 포물선을 그리면서 그 운동하는 모습인데요. 자, 공중에 떠 있는 그 A, B, C 각 위치에서 투포환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고릅시다. 자, 이건 볼 게 없습니다. 투포환에 작용하는 힘은 오로지 중력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 지구 중심 방향.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5번이 맞겠군요. 자, 그래서 그 후반부에 있는 두 문제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과학 상식에 대한 문제들 총 3회분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